개장전 성공 전략입니다. 2차 전지가 가열찬 상승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재료를 딛고 또다시 힘을 내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때그때 변곡마다 같이 저희와 호흡하면서 매주 화요일마다 고정으로 이 자리 지켜주시며 2차 전지 전략을 주셨던 분을 오늘도 모셨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이창환 부장님 자리하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배터리 부장이라는 별명이 생기셨더라고요. 뭐 그렇게들 부르시는데 뭐 그런가 보다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질문을 지금도 막 이제 외부라던가 혹은 일하시면서도 계속 질문을 받으세요? 뭐 제가 고정 출연하는 방송들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방송 안에서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거의 좀 2차 전지 쪽 질문을 제일 많이 받으시죠? 방송 나오면은 마침 이슈가 있어서 말씀드린 거지 뭐 의도적으로 그걸 뭐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참 신기하게 그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저희랑도 화요일마다 항상 이 시간에 질문거리가 생깁니다. 어제장에서도요. 일단 LG 엔솔 흔들림이 있었고요. 그 와중에 또 에코프로는 잘 가졌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해 주었던 FTSE 편입 얘기 관련해서 그 수급 효과로 추정되는 흐름도 계속 긍정적이었고요. 어제 코스닥이 힘을 낼 수 있었던 요인도 또 에코프로였는데 이렇게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좀 돋보이는 흐름들 뭐 상승이든 하락이든 어제 좀 특징주들 이슈가 있었어요. 점검해 주세요. 일단 뭐 2차 전지 쪽에 강한 쪽은 이제 소재재로 좀 압축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어제 종가로는 신고가입니다. 그러니까 장중 신고가가 아니라 종가 신고가로 마감이 됐고요. 그 FTSE 그 ET50과 ET100 지수 편입 효과가 이제 나타났다고는 하는데 제가 이제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휴가를 갔거든요. 네. 그때 이제 고객분께서 제보를 해주셨는데 번개 방송에서 그 FTS 효과가 없다, 편 효과가 없다라고 많이들 방송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그 FTS ET100을 추정하는 ETF가 없기 때문에 편입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제보를 해가지고 제가 휴가 중에 밤 11시에 이걸 찾아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임팩스 인바이러먼털 그 마켓 PLC라는 그 IEM 펀드가 존재했고요. 네. 이게 이제 유럽계 펀드인데 대략 그 AUM 그 운영 자금이 2조 2천억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생 펀드 치고는 이제 적지 않고요.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드한테 물어보니까 그 안시얼드 그 FTS 100 ETF랑 뭐 그 뱅가드 FTS 100 ETF 뭐 여기서도 추정을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좀 추가적으로 또 사실 여부는 확인해야 맞겠지만은 네. 이런 게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럽계 자금이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지 추정하는 펀드는 분명히 있다. 다만 이제 MSCI에 비해서는 당연히 이제 그 규모는 작겠죠. 그 이제 특정 지수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7월 달에는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비중을 40% 담는 각각 20% 담는 네. 타이거 2차 전지 소재 ETF가 나옵니다. 그 미래에셋 운영에서 이제 출시를 하게 되겠고요. 여기 수급에 이제 8월 달에 그 MSCI가 편입 날짜가 이제 그 지수 반영은 9월 1일이고 편입이 8월 31일이거든요. 그럼 8월 31일까지는 수급 이슈가 계속 있기 때문에 주가 계속 간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게 이게 앞에 이제 공매도 수가 줄고 있거든요. 네. 근데 금액은 계속 그대로입니다. 이 얘기는 주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상환을 해도 공매도 잔액은 계속 그대로 1조가 넘는다는 것이고 이것 다 상환한다고 생각하면은 실질적으로 80만 원 앞에 80만 뚫게 되면은 기술적으로 얼마까지 올라갈지 모른다는 그런 결론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적어도 최소한 8월 말까지는 꼭 붙들고 있으면은 얼마까지 갈지 모른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저희 뭐 시청자분도 이민경 님이 뭐 덕분에 투자 좀 안정적으로 잘 하회가 나가고 있다. 이런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 LG 엔솔을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약간 뒤통수 맞은 기분이 좀 들어요. 왜 그러냐면 LG화학이 1분기 실적 발표 때 분명히 LG 엔솔에 대한 지분 매각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갑자기 한 뭐 2조 정도 매각하겠다는 그 뉴스로 나왔고 공시로 한 게 아니라 뉴스로 나왔고 이게 이제 만약에 블록뒤로 돌게 되면은 뭐 일정 부분 할인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확정될 때까지는 아마 좀 주가가 좀 가격 조정 또는 기간 조정이 좀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아마 54만 원, 55만 원 전저점 테스트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앞서 이제 61년 3천을 강하게 뚫으면 슈팅이 나올 줄이었는데 그날 2차 전지가 급락 났습니다. 이게 이제 62만 4천 원까지 갔다가 뚫을 직전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
고시원 관련된 거짓 가짜 뉴스가 돌면서 2차전지 조정 받으면서 밀렸기 때문에 아마 이제 요 매물 나올 거고요. 단기적으로는 아마 이제 저거를 지분 매각을 하게 되면은 그 자금이 LG 화학으로 가서 그게 증설 자금을 가기 때문에 LG 화학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단기적으로 더 유리하다라고 봐서는 뭐 교체도 가능하고요. 하지만 LG 에너솔루션이 미국 시장에서 올해 이제 3분기 때 이제 수주 잔고가 한 600조 이상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변화가 없고 밸류에이션 자체적으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이 되기 때문에 이거 견뎌 나가도 된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단기 좀 주가에 민감하신 분들은 LG화학 정도도 유리하다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궁금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또 명쾌하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SK하이닉스도 좀 질문을 드려봐도 될까요? 일단 지난 시간에 이제 2차 전지와 반도체 쪽도 긍정의 시각을 주셨었는데 어제 SK하이닉스가 미국의 반도체 흔들림 영향 그리고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 등에 좀 어제 변동이 크게 나왔어요. 이런 반도체 대표 주자에 대한 시각은 어떠세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그게 이제 쇼츠로 많이 올리셨던데, 그러니까 2차 전지랑 반도체가 같이 가는 강세장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그게 이제 대형주랑 중소형주 다 포함인데, 지난주부터 조금 변화가 있는 거는 이제 그 외국인들이 그 환배팅을 하는 상황이 끝났습니다. 그 환율이 1,300원 밑으로 떨어지고 한 1,280원 밑에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환차익이 나는 구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환배팅은 끝났고요. 그리고 네. 4월 달에 환율이 높았던 게 사실 배당 이슈거든요. 배당을 본구로 성공하면서 환율이 올라간 것도 있고 그런 이슈가 끝나서 원달러 환율이 좀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지만은 환차익을 노리는 수 있는 구간이 지났다라고 봤을 때는 대형주들이 좀 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격이 뭐 급격하게 조정받는다기보다도 상승이 당분간 좀 제한될 수 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솔루션 이런 큰 대형주들이 코스피 쪽에 좀 쉴 가능성이 외국인 환배팅 이건 끝났기 때문에 그러고요. 다만 이제 반도체랑 2차전 쪽 모두 다 같이 가는 상황은 아직은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중소형주 쪽 종목들이 반도체는 더 좋을 수밖에 없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이런 종목들이 여전히 좋은 이유도 그런 게 있을 것이고 DDR5 관련 종목들도 여전히 강한 이유도 그러니까 중소형 쪽이 아무래도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삼성전자 이런 반도체 이제 칩메이크업 쪽은 제가 강조드린 게 사이클, 그러니까 반도체 감산에서 고객사 재고 감소로 이어지는 요 사이클인데 고객사 재고 감소가 일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더 쳤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다음 단계가 이제 이게 실적으로 연결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그 2분기 실적 발표가 조만 7월 달에부터 있을 테니까 네. 그때 좀 확인하는 작업들이 나타날 것이고 거기서 다시 한번 옥석 거래가 좀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실적으로 넘어간다 그러면은 그게 확인된다. 아니면 그런 가이던스가 나온다고 하게 된다면은 주가가 이제 3차 랠리 갈 가능성도 염두에 둘 수는 있는데요. 다만 이제 SK하이닉스가 지금 조금 그 문제가 그 유동성 문제가 지금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유상증자 가능성이 점점 상황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SK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유동성이 한 5조 정도 수준이라서 이게 이제 올해 2개분기 연속 5조 정도의 누적 적자가 나타났거든요. 올해 최소 뭐 10조 적자가 이제 불가피한 거로 보여져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업황 개선 전에 유동성 문제가 없는지가 좀 관건이라서 이게 이제 SK하이닉스가 이제 흑자 전환 전에 과연 유중을 할지 말지에 대한 이런 기로에 있는 상황이라서 그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유중에 대한 부담을 안고서 SK하이닉스를 지금 가게 뛰어들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봐서 저는 그래서 굳이 반도체 쪽 가지고 계신 분은 삼성전자 뭐 좀 더 가져가도 된다고 보는데 하이닉스 쪽은 조금 지금 좀 오히려 일단 좀 매도해놓고선 상황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또 얘기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거의 저희가 늘 부장님 오셨을 때 질문이 2차 전지, 반도체, 그리고 방산 이렇게 2주 연속해서 동일한 순서로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방위산업 쪽, 지난주에 딱 현대로템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좋은 흐름이 나왔어요. 어제 방산주들의 시세도 꽤 괜찮았고요. 방산주에 대한 시각 한 번 더 점검해야겠습니다. 네, 방산주 종목도 실적들이 다 좋았고요. 1분기도 좋았고, 그리고 올해 이제 대부분 다 사상시대 실적이 다 나올 거로 보여지는데 그게 이제 내년과 내후년도 이어지는 컨센서스가 이어졌다는 게 긍정적이고 현대로템을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수급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조 5천억 이상 시가총액 유지하게 되면은 MSCI 편입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기로에 있었는데 올라가면서 확률 그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졌고요. 그리고 역시 올해 사장 시세 실적이 현대로템도 기대가 되고 그리고 사실 방산보다도 주력 사업이 그 전동차 부분인데 전동차 부분이 지금 수익성이 뚜렷하게 개선되는 게 지금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추가적인 대량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해서 어떤 실적과 그리고 이제 수급 모멘텀까지 겹쳐져서 또 어제 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1분기 연이 서프라이즈에 이어서 2분기도 뭐 실적 컨센서스 상회할 거다. 뭐 IBK 리포트 나오면서 신고가 나왔는데 둘 다 양쪽 다 어쨌든 실적으로 올라간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이게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적 모멘텀으로 올라가고 그게 이제 반영되고 있고 이게 다 반영된 게 아니라 여전히 반영된 룸들이 아직은 있다라고 봐서 좀 더 가져가도 된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오늘 추가 상승 나오게 되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현대로템이 다 단기 관리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쫓아가기보다는 조금 비중 좀 조절하시면서 일부 차익 하시면서 지켜보시는 전략으로 봐서 오늘 뭐 한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 한 차익 정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디테일하게 잡아주셨네요. 참고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재건 쪽 얘기도 살짝 해보고 지나갈게요. 어제 온통 재건 관련한 이슈로 종목들의 이제 좀 작은 사이즈들의 종목이 난리였는데요. 뭐 모듈러 쪽도 있고요, 소형 건설, 뭐 철강 혹은 뭐 굴삭기 쪽까지 이 재건으로 엮으면 정말 많은 분야가 연결이 됩니다. 재건주들에 대한 시각도 짤막하게 주세요. 저희 재건 관련 게 결국에는 옛날에 그 남북경협이랑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결국은 다 그 관련 다 그 건설 인프라 쪽이고 아직 전쟁이 끝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10년간 한 1,200조 규모로 진행될 거라고 우리 예상이 있는데 워낙 기간도 길고요. 또 언제 전쟁이 끝날지도 모르는 게 지금 나토 사무국장이 지금 그 쉽게 평화 협정을 하면 안 된다고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러우 전쟁의 그 그림들을 보면은 러시아 본토부터 마리우폴, 그 돈바스까지 이어가는 육로를 지금 러시아가 장을 하고 있고 특히 마리우폴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가 가장 그 점령지로서 핵심 점령지거든요. 그런데 삼부통화 같은 게 어저께 또 상한가 나왔었는데 상한가 나오고 쉬다가 또 상한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뭐 RBK 그룹 이런 것도 상한가가 어저께 나왔고 그랬는데요. 근데 그 마리우폴 같은 경우에 삼부통이 거기서 뭐 그 재건 사업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일단 이게 테마적으로 올라가는 것들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이게 이제 쉽게 쫓아갈 수 이거나 이걸 내가 어떤 비중을 실어서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좀 의문이 있고요. 그냥 정말 트레이딩 정도로만 보시고 있고 저는 이제 증권사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 하는 게 되게 불편합니다, 사실은. 왜냐면 제가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펀드멘트 투자도 있고 이런 어떤 테마 투자도 있고 어디 이벤트 투자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 투자 중에 하나고요. 뭐 잘하시는 분들 위주로 쫓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창환 부장님의 개장전 관심 종목 오늘 어떤 거 주셨을까 들여다봤더니 LG 화학입니다. LG 엔솔의 지분을 이제 판단한 얘기로 또 이슈가 됐었었는데 LG 화학에 대해 지금 가장 좋게 보시는 포인트는요? 그러니까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 빠진 이유가 LG 화학 매수 이유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분을 매각을 하게 돼서 이게 이제 투자로 이어지게 되면은 원래 그게 이제 그 실적으로 이어질 텐데 좀 의외이긴 합니다. 원래 이제 매각을 안 한다고 했다가 한 것도 있고 그만큼 이제 자금이 급한 것도 있을 것이고요. 동사가 이제 그 지난달에 3대 신성장 동력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친환경 그리고 전지 소재, 글로벌 신약 이 세 가지를 2030년까지 매출 30조를 목표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너무 보수적이라 좀 보고 있지만은 전지 소재 쪽에서 21조 달성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제 양극재 캐파 증설을 좀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 전지 소재 쪽 전체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이제 투자금이 좀 급하다 보니까 이제 의료기기 부분인가 그리고 이제 그 일부 익산 양극재 공장을 좀 매각을 하거든요. 그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동사랑 GN 하이니켈 쪽은 아니고 NCM의 523 정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이고요. 그래서 요거를 매각을 해서 이제 투자금을 마련해가지고 이제 유럽 쪽의 양극재 공장에 증설하는데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게 지금 LG 화학의 입장이고요. LG 엔솔 소수 지분 매각으로 한 2조 정도 투자금 조달해서 이제 이제 증설 자금 쓰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양극재 캐파가 기존에 이제 2027년도 34만 톤 예상이었는데 계획이었는데 이제 2028년도에 47만 톤까지 확대가 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양극재 공장도 유럽을 완공하게 되면은 이제 한국, 중국, 유럽, 미국
이 4대, 그러니까 사각 양산 체제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핵심 지역에서 모든 양극재를 생산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보통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그 LG 엔솔 위주로 들어가고 외부 판매 지역은 한 2%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중국 쪽에 일부 들어가는 정도였는데 이게 이제 2025년에서 26년까지는 대략 20%, 2030년까지 40%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얘기를 해서 아마 회사가 이제 화학 부분들을 점점 약간 매각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2차전지 소재, 전지 소재 기업으로 탈바꿈을 점점 하고 있고요. 사실은 그 양극재 기술력으로는 에코프로비엔과 LG화학이 전 세계 탑2고요. 그 LG화학의 기술이 LNF라든가 코스모 흰소재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으로 전수가 돼가지고 거기서 양극재를 만든 거기 때문에 기술력으로 특허라든가 이런 것들은 LG화학이 에코프로비엔과 세계 양대 쌍벽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양극재 점유율도 삼원계 쪽에서는 전체 2위입니다. 에코프로비엔 다음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원래 안 하던 회사가 아니라 원래 기술력이 가장 좋은 회사가 이제 그 화학 산업 비중을 줄이고 이쪽에 그 전지 소재 쪽 매출 비중도 올라간다는 것이고요. 또 이제 니켈이라든가 리튬 같은 경우도 내재화율을 리튬 50%, 니켈을 65%까지 이제 2028년까지 내재화율을 높인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동사가 이것뿐만 아니라 분리막도 이제 올해 6월부터 분리막 원단 상업 생산이 들어가고요. 종합 소재 느낌. 네, 그 탄소 나노 튜브라든가 그 응급 바이너 등등 2차전 관련 소재들도 많이 하고 그 태양광 관련 소재도까지 해가지고 동사가 또 퓨어 실리콘이라든가 전고체 배터리 전해질 이런 것도 다 이제 연구 개발하고 있어서 관련 소재 기업으로 이제 점차 바뀌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점차 이제 밸류에이션 자체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LG 엔솔 상장에 대한 그 더블 카운팅이 점점 해소가 되면서 본연의 가치를 찾아갈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요. 제가 이제 밸류에이션을 이제 타방송에서 이 목표가 잡을 때 그러니까 2023년 실적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0 실적 그러니까 영업이익 배수 POR 20배를 주고 밸류에이션을 40% 정도 할인을 해가지고 75만 원을 했었는데 당시에 한 6만 원이어서 목표가 달성이 됐었는데요. 네. 지금 75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적을 2024년도 거를 쓰겠습니다. 지금부터는요. 그러면은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6조 9천억이고요. 이게 영업이익 배수 20배, 할인율 40% 하게 되면은 적정 시가총액은 82조 8천억 정도 나오고 82조. 네, 그 주가로는 적정 주가로는 120만 7천 원이 나옵니다. 그 증권사 그 목표가가 하단이 88만 원이고요, 상단이 113만 9천 원이니까 그렇게 차이 나지 않고요. 평균 컨센서스가 98만 5,211원이니까 목표치 드린 게가 뭐 너무 터무니 높은 건 아니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목표가 120만 7천 원, 시초가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 60만 원 드리겠습니다. 회사가 탈바꿈에 나가는 과정에 지금 있습니다. LG화학 목표 주가 120만 7천 원, 종합 소재사로서 또 2차 전지의 역할의 강화 움직임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죠. 그 부분 잘 짚어주셨어요. 하이투자증권의 이창환 부자님과 LG화학을 끝으로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모실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